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동서에게 시어머니와 자기 아이들까지 떠맡기려던 형님이 응징을 당한 사연인데요. 후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개월 조금 안 된 새댁입니다. 시댁 문제로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제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기는 했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이 말한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어머님을 저희에게 떠넘기고 자기 자식들도 제가 돌보도록 하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머님 아버님이 워낙 인격자시라 상식을 벗어나면서까지 말하지는 않았는데 형님은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저희 신랑은 형, 누나 이렇게 한 명씩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병이 있으시던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희 남편은 시댁에서 애교 많고 자상한 막내 아들입니다.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 신랑은 저에게 조심스레 어머님과의 합가를 얘기했습니다. 저도 시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시부모님 노쇠하시면 상황에 따라 제가 모시고 살아도 무방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님이 형님 댁 애들 2명을 돌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일이 많이 바쁩니다. 두 분 다 야근이 잦고 철야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의 절반은 조카들이 어머님 댁에서 자고 가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랑이 저에게 조심스레 합가 얘기를 꺼내길래 저는 어머님과 합가는 가능하지만 조카들까지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님과 조카들까지 맡게 되면 집에 가서 쉬고 싶어도 못 쉬고 힘들고 귀찮아도 저녁상 꼬박 차려야 한다는 것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이 정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해도 시조카들 수발까지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신랑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이 틀린 것 하나 없고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며 시어머님께 저희 생각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는 누구와도 합가하지 않겠다고 상황을 정리해 주셨어요. 저는 시집살이 같은 것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생활 방식이나 시어머니 말투 등으로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지만 그 정도는 친정엄마와 관계에서도 존재하는 트러블 정도이니 어디 가서 제가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 혼날 정도로 편한 결혼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어머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님께서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세요. 홀로 생활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님처럼 갑자기 돌아가실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주버님이 모실 줄 알았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맞벌이이고 퇴근이 늦고 해서 형님이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아기들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님과 합가해서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말에 남편과 아주버님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방이 2개이고 계약이 내년에 끝나면 이사를 할 계획인데 그때까지만 어머님과 애들을 맡아줄 수 없겠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계약이 여름에 끝나니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이 문제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머님을 모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도 되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빈 방이 하나가 있으니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조카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양육 문제에 대한 고심 끝에 나중에 아기를 한 명만 낳기로 결혼 전부터 합의를 봤거든요. 아이를 둘 이상 낳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맞벌이를 하며 살아야 하는데 몸도 건강하지 못한 시어머니께 죄송해서 맡길 수 없을 것 같고 친정엄마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랑과 그렇게 합의를 본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맞벌이하며 베이비시터를 두던가 해야 하는데 남의 손에 아이를 맡기기는 싫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결과 신랑은 아주버님께 어머님은 모시고 싶으나 조카들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딱 1년만이라고 하니 신랑도 저도 딱 잘라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또 나서주셨는데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나중에 건강상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때 누구네와 살지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시조카들까지 봐달라고 하는 것은 쟤네들 살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아주버님을 혼내셨어요. 내심 제가 바라던 것이라 어머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신우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는 아이 곧 가질 계획이면 어차피 회사를 그만둘 거 아니야? 그럼 일찍 그만둬도 큰 차이는 없는 거 아니겠어? 근데 엄마 혼자 계시는 것이 불안해. 너네도 신혼이니까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 당연해. 1년만 어떻게 앞당겨주면 너네도 형네도 둘 다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내용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 형님에게 물어봤어요.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이 보장돼요. 나중에 복직할 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퇴사하게 되면 권고사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당장 그만두면 자진 퇴사가 돼서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럼 저희는 평생 외벌이로 살아야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우는 안다. 그래서 이런 말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염치 없다. 그렇더라도 딸의 입장에서 엄마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불안하다. 염치 없는 부탁이라는 것은 알지만 부탁하는 것이다. 올케가 거절하는 것도 당연하다. 괜한 소리해서 미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신우 형님이 개념 없는 행동을 하던 사람이라면 저도 막 화를 내면서 거절했을 텐데 신우는 상식적이고 동생이라고 저희에게 도움을 주면 주었지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신우의 말에 거절을 하면서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누나에게 얘기했을까 싶어 안쓰러운 마음까지도 들었어요. 아주버님도 동서형님도 신우와 마찬가지로 다들 개념이 있으신 분들로 생각하고 있던 것은 저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신우와 그런 통화를 한 후 며칠 뒤에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은 어차피 저희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면 지금 그만두어도 되지 않냐며 짜증을 내듯이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1년만 부탁하자는 것인데 형제간에 그 정도 부탁을 못 들어주냐고 섭섭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께 드리던 돈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며 요즘 장남 차남 같은 것 없으니까 제가 어머니 모시라고 했습니다. 형님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럽더군요. 화가 나는데 화를 내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형님이 저에게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아이들 맡기는 돈 줄 테니 아이들과 어머니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욕 나올 뻔했네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말을 거칠게 하면 이상한 죄를 뒤집었을 것 같아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한테 쌍욕을 퍼붓도록 만들어서 뭔가 이득을 보려는 것인가요? 본인이 낳은 자식을 왜 저한테 떠맡기려고 해요? 우리는 아이 육아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으려고 아이도 하나만 낳을 계획이에요. 어머님은 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조카들은 못 맡겠어요. 그리고 형님 계산법이 참 비상식적이네요. 제가 육아휴직을 쓰다가 퇴직을 하면 권고사직이 돼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퇴직을 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 받고 경력 단절이 돼요. 그럼 형님, 아이들을 저에게 맡기기 위해서 저더러 퇴직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제가 지금 벌고 있는 만큼의 돈 이상을 주셔야죠.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비용도 안 되는 금액을 저에게 주고 아이 둘을 맡기겠다고요? 형님은 저에게 아이들 1년만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저는 앞으로의 경력이 흔들리는 일이 돼요. 형님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면서 그런 것을 모르고 저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서 당연한 것을 요구하듯이 하는 것을 보면 형님은 이기적이다 못해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어머님은 제가 모실 테니 아이들은 입주 베이비시터를 두시던지 하세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형님네 아이들 돌봐주게 하고 싶으면 평생 제가 벌 돈 이상을 책임지던가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한 것이었는데 형님은 저에게 너무한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내가 너무하기는 뭐가 너무하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참고 그날 신랑에게 형님과 통화 내용 전부 얘기했습니다. 신랑도 형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냐며 화를 냈어요. 제가 형제간에 너무한 것인가요? 저는 아주버님네가 건강 안 좋으신 어머님께 애들 맡기는 것 자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제 커리어가 끊기고 말고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아이들 맡아달라고 막무가내로 말하는 형님이 정말 몰상식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닌가요? 지금 생각으로는 형님에게 전화해서 싸우게 되더라도 이런 제 생각을 다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형님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 전부 읽어봤습니다.
제 마음을 다들 잘 알아주시고 형님이 몰상식하다고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형님은 왜 그런 상식도 없는 행동을 하는지 정말 시댁 식구들이 형님이 무조건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으니 저도 자신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의 댓글을 모두 읽어보고 자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남의 일이니 읽고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함께 분개해 주시고 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여러분들로부터 가족의 정을 느꼈습니다. 형님과 통화를 한 후로 형님과 몇 번 더 통화를 했습니다. 전에 통화를 할 때 형님에게 좀 소극적으로 말했는데 그 후에 통화를 할 때는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고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형님은 또 가족이라는 것을 들먹이면서 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예전에 말한 것과 같이 내 커리어를 책임질 수 있다면 형님 말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가족이니까 더 철저하게 계산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못 배웠나 보다 말했죠. 형님은 또 저에게 너무한다고 하길래 형님이 일을 그만두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고 했어요. 나는 경력이 단절되면 큰 손해이지만 형님은 나중에 다시 취업하면 지금 버는 만큼 벌 수 있으니 형님이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을 말하자면 우리는 둘째라서 시어머니도 형님이 모셔야 하는 것인데 나는 언제든 시어머니를 모실 마음은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본인이 낳은 아이들까지 저에게 떠넘기려고 했고 그건 너무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했죠. 말 다 했냐고 하길래 아직 많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손이라고 그렇게 무슨 큰 권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시나 본데 세상에 그런 권력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인데 내가 형님 말대로 하면 형님은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기는커녕 아이들 똑바로 데리고 있으라고 잔소리나 하고 나중에 원망이나 할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길을 막고 물어보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 집만의 상황을 다 알겠냐고 하더군요. 특수 상황 같은 것은 없고 형님이 그냥 이기적이고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남편도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에게 남편은 아주버님네가 자주 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님도 알겠다고 해주셨습니다. 둘이 살 때보다는 약간 불편하기는 하지만 어머님이 워낙 깔끔한 분이시라서 모시고 사는데 큰 불만은 없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게 된 지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형님은 저에게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남편도 화가 나서 한번 아주버님에게 전화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요. 화를 낼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화를 냈다고 하는 소리가 저 들으라고 하는 거짓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남편도 확실히 개념을 잡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나중에라도 형님이 어머님 뵙는다고 찾아오면 그때 또 얘기할 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이 맞다는 것에 여러분들께서 확신을 주셔서 자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도 형님과 아주버님은 저와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도 얘기할 거예요. 형제간에 그런 대화가 오가는 것을 어머님이 싫어하실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말씀대로 할 얘기는 해야 하는 거니까요. 형님이란 분이 보면 볼수록 몰상식하네요. 쓰니님께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은 충분히 자화자찬하시고 생색내셔도 될 일입니다. 참 지혜로운 효부님이시네요.